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경제가 놓인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것은 결국은 달러입니다. 빚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빚이. 그래서 우리한테 한 500억 불 정도 마이너스 통장을 끊어주고 싶어도 마이너스 통장은 요구 불리금 비슷한 거예요. 언제든지 꺼내서 쓸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미국은 달러, 미국도 M2 총 통화량이 늘어난다 이거야. 미국은 통화량을 늘리면 안 돼. 너무 달러를 많이 찍어냈기 때문에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 모든 것을 문제 터지면 미국이 다 먹여 살렸잖아요. 전 세계 전쟁 터지면 미국이 다 전쟁했잖아요. 그게 다 달러잖아, 돈이잖아. 지금도 이란의 대규모 항모가 지금 가고 있죠. 그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잖아요. 결국 달러야. 전쟁도 달러고 정치도 달러고 모든 게 달러고 다 경제다 이거야. 돈이 있어야 돼, 미국도. 그런데 미국이 지금 누적된 이렇게 미재무성 국채, 미재무성 국채, 단기냐 장기냐에 따라서 트레저리 빌이라고 부르고 또 뭐 노트라고도 부르고 뭐 본드라고도 부르고 어쨌든 간에 미재무성 국채. 그러니까 미국 재무성이 빚을 내기 위해서 이제 만든 어음이죠. 그 이자가 있잖아, 이자가. 그걸 전 세계에 이제 많이 발행해가지고 빚으로 유지되는 게 이제 미국 경제, 전 세계 경제다 이거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달러 패권주의라는 게. 그러니까 달러를 그냥 막 뭐 찍어낼 수 있지만 세뇨리지,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발권력. 그게 기축통화국이잖아요. 1980년 레이건 대통령 들어서 가지고 그때 뭐 2차 오일쇼크도 오고 베트남 전쟁에 달러를 막 어마어마하게 찍어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막 25% 막 이랬어요. 그래서 그때 엄청나게 한번 당했기 때문에 인플레가 오면은 정권을 내놔야 돼. 국민들이 들고 일라니까 당장. 우리나라 지금 생활 물가가 얼마나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인플레이션율이 뭐 3%밖에 안 돼요. 그것도 사기지만 그 데이터 자체가. 그런데 그때 25% 이렇게 하니까 미국 국민들이 살 수가 없지. 그래서 레이건 행정부가 인플레를 잡는다고 굉장히 이제 고생을 했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달러를 그냥 무제한 찍어낼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국채를 찍는 거야. 국채를, 재무성 국채. 국채는 빚이야. 그러면 국채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본래는 중국이죠. 중국이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 다음에 일본. 그런데 이제 국채라는 거는 빚이니까. 그런데 이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달러로 갚아야 된단 말이야. 중국에게, 일본에게. 우리나라는 뭐 얼마 안 되고. 그리고 매년 이자를 줘야 돼. 그런데 그 이자만 1년에 우리나라 돈으로 1,400조입니다. 1,400조. 우리나라 1년 예산 700조. 그 2배. 미국이 그 국방 예산을 1년에 1,000조를 쓴다고 해서 1,000조국이잖아요. 미국 국방 예산의 1.5배. 1년에 한 지금 그 환율이 올랐으니까 1년에 한 1,500조. 미국의 1년 국방 예산만큼을 이자로 내야 돼, 이자로. 미국이 그래서 1년에 예산이 잡히면 1순위가 그 국채 이자예요. 2순위가 국방 예산이고, 그게 1,500조, 3,000조가 날아가는 거지. 그래서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미국이라도. 국채 원금도 뭐 그거는 뭐 더 어마어마하지. 그리고 이제 그 무역 적자도 심하니까 결국은 그래서 이제 이 트럼프의 전략의 모든 것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빚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야. 결국은 뭐 그냥 어떻게 보면 시한부로 연명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거를 해결을 해야 돼. 그래서 트럼프가 채택한 보고서가 뭐냐? 마이런 리포터입니다. 그 마이런이 제시한 경제 전략을 지금 채택해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런 보고서 내용을 보면 뭐냐? 결국은 미국의 국채를 없애는 게 결국 목표죠. 이자도 없애고 결국 원금도 없애버리는 게 이 근본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어쨌든 달러를 이제는 써서 푸는 게 아니고 외국으로부터 무조건 달러를 빨아들이는 거, 돈을 뭐 쉽게 말하면 뜯어내는 거, 그리고 무역 적자도 없애는 거. 이 자꾸 적자가 있으면 어쨌든 간에 빚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이 마이런 보고서의 결론은 뭐냐 하면은 미국 국채를 영구채로 바꾼다는 겁니다. 만기가 있는 10년, 20년, 30년 이 만기를 없애버리고 근데 영원히 안 갚는다 이래 되면 곤란하니까 만기를 100년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100년. 100년은 안 갚는 거랑 마찬가지지. 한국 너네들 우리 때문에 경제 발전했고 니네들 주한미군 때문에 6.25 전쟁 때 우리가 다 나라 구해준 거 아니야? 빨갱이들한테? 그 빚을 갚아.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엊그저께 북한과의 전쟁에 대한 방위의 1차적인 것은 한국이 알아서 발표했잖아. 엊그저께. 그거 다 돈 때문이야. 그렇게 해서 미 국채를 퉁쳐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자는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자 받지 마. 니네들이 우리한테 정말로 엎드려서 절을 해도 이제는 니네들이 돈을 내놔야 돼. 미국도 힘들어 죽겠어. 자, 이자는 없는 걸로 이해되지? 그 정도는. 그 다음에 원금은 100년 후야 없는, 이렇게 퉁 쳐버리는 거야. 예.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군사적인 카드, 그 다음에 관세 협상 카드를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세 폭탄을 이제 전 세계를 우리나라를 향해서 때린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이재명 정부가 잔머리 굴리는 거는 미국이 훨씬 빨리 알아요.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하잖아요. 지금 관세 협상을. 트럼프는 최대한 빨리 받으려고 할 거고. 왜냐하면 연방대법원 판결이 이제 12월 중으로 나온다. 지금은 이제 일주일 늦추고 있지만, 예. 그러니까 트럼프는 빨리 돈 받는 것을 확정을 지어야 돼. 그 트럼프 패소 판결이 나기 전에. 그래서 꺼내던 카드가 지난주에 갑자기 삼성하고 하이닉스 반도체를 상대로 미국의 공장을 안 지으면 100% 관세 때린다라는 카드를 꺼낸 거예요. 그리고 대만하고는 TSMC하고는 2,500억 불, 그리고 대만 정부가 2,500억 불, 5천억 불을 투자받는다. 딱 체결하고. 그 다음에 한국을 조져버린다 이거야. 한국 삼성하고 SK 하이닉스를. 그 다음에 일본도 5,500억 불을 이행한다는 행정 절차가 따박따박 진행이 다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걸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니 지금 내하고 장난하자는 거야 지금. 그래도 이제 절차를 밟으려고 2주 전에 주한미 부대사가 미국에 3,500억 불 그거 빨리 이행한다. 이거 빨리 가시적으로 이행을 하라. 돈을 꽂아라. 공문을 보냈다. 그게 오늘 뉴스에 다 나왔잖아요. 이제 뽀록이 다 났잖아. 그렇게 절차를 밟은 거야, 미국은. 2주 전에 이미. 그런데 뭐 제대로 안 하고. 맨입에 넘어가려고. 그런데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지난주에 삼성 반도체 하이닉스에 100% 관세 때린다. 미국 러터닉 상무장관이 막 열받아가지고 했을 때 왜 그랬냐? 그 바로 전날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너무 이 사람은 어리석어요. PER, PBR도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어리석어. 미국의 성질을 그냥 긁어 그냥. 외신하고 인터뷰에서 뭐라고 말했냐? 달러 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미국에 약속한 올해 200억 불 그거 이행이 안 되겠다. 돈 못 준다 이렇게 대놓고. 그러면 미국이 좋아해요? 그런데 또 달러 값이 너무 오른 거 좀 도와달라고 베센트 미 재무장관한테 가서는 또 도와달라. 베센트가 도와줬잖아. 구두 개입. 그런데 우리는 돈 안 줘. 그리고 공문까지 보냈는데 답변이 제대로 없어. 그런데 한국이 하고 있는 것은 답변은 이것을 특별법을 만들어서 대미투자특별법 그걸 민주당이 발의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 기다렸는데 니네들 집권한 지가 작년에 1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한 지가 지금 2달이 됐는데 니네들이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니네들 필요한 법은 맘만 먹으면 패스트 트랙이니 뭐니 해서 금방 통과시키잖아. 그런데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해. 상임위에서 논의도 안 해. 지금 장난해? 그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로터닉 장관도 트럼프 대통령 지시받아가지고 이거 하면 조져버려. 그러니까 삼성 반도체, SK 하이닉스 100% 관세 때릴 거야.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뭐가 안 돌아가. 그러니까 드디어 주한미 대사관에서 공문을 보냈어. 2주일 전에. 그래도 제대로 뭐 안 해. 이것들 봐라. 완전히 사기꾼이네. 이재명 정권. 벤스 부통령이 당신들 진짜로 우리 트럼프 대통령 열받았어. 진짜 작살 나는 수가 있어. 그래서 먼저 꺼내던 카드가 엊그저께 북한하고 전쟁 나면 한국이 알아서 해. 이 말부터 꺼낸 거예요. 북한하고 전쟁 나면 니네들 알아서 해. 주한미군 다 빼버릴 수도 있어. 대만으로. 미국은 보조에 불과해. 어시스트 전력이야. 어시스트 전력. 이것부터 꺼내던 거예요. 예. 그리고 김민석 총리 불러가지고 똑바로 해. 그리고 김민석이가 완전히 쫄아가지고 이 관세 문제 때문에 정말로 박살이 나고 왔다. 이렇게 분석을 해야 다 설명이 되잖아. 그러니까 국무회의 와가지고 지금 김민석이는 할 말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본래는 막 마이크 잡고 내가 벤스를 만나고 뭐 국빈 대접을 하고 왔다 막 뻥치다가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국무총리 미국 갔다 오신 성과를 말씀하겠습니다 하니까 나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왜? 너무나 벤스 부통령한테 너무나 박살이 나고 왔거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엄청나게 당황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오늘 괜히 그냥 국세청장한테 엉뚱한 걸 가지고 뭐 국회에서 입법을 해서 한다는 소리냐? 법을 입법하려는데 지금 국회가 봐봐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려. 뭐 엉뚱한 거 가지고 국세청장을 괜히 그냥 혼내고. 그거는 이것 때문인 거야.
대미투자특별법, 그게 대한민국 국회는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 뭐 내가 민주당 출신이지만 민주당도 개판이고요. 뭐 법이 통과되려면 저거 보세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내가 국세청장도 혼을 냈잖아요. 법 통과되는 거 그거 기다리지 말고 빨리빨리 다른 일을 좀 해라. 내가 이런 판국이에요. 라고 변명하려고. 괜히 그냥 국세청장을 혼을 낸 거야. 그런데 그걸 트럼프가 주한미 대사관이, 주한미 CIA가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정정당당하게 트럼프 대통령 통화해서 정말 좀 이게 미진하게 된 거 사과드린다. 우리가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서 민주당이 이걸로 올인해가지고 이 법부터 그냥 바로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빨리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미국 대법원에서 뭐 판결이 뭐 트럼프 패스 판결이 나면 그 다음에 그거는 또 미국 한국 간에 또 정무적인 차원에서 정치 경제학적인 차원에서 그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를 해야 될 문제지. 미 연방 대법원이 그 뭐 트럼프 패스 판결 때렸다 해가지고 어이 트럼프 니하고 약속한 거 다 무효야. 우리 대미 투자 특별법 그거 다 무효야. 그렇게 될 수가 있겠어요? 미국하고 한국 간에 또 동맹 간의 관계인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전쟁 나면은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는 카드를 먼저 딱 그냥 대못을 박아놨다 이거야. 한미 동맹이라는 기본 축 하에 정말로 서로 간에 피를 나눈 형제 이상의 동맹이니 그런 믿음의 기초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거예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빨리 트럼프 대통령과 한 라인으로 직접 통화를 하고 직접 해명을 하고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하고 상하이답게 말이야. 트럼프는 평생을 사업을 한 사람이고 평생을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내고 그런데 그런 거에는 이재명 대통령은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또 미국이라는 그 대통령 자리가 전 세계를 상대로 상대를 해야 되는데 상대방의 패를 읽는 거는 그리고 미국 CIA나 이런 뭐 정보력이라는 거는 뭐 다 아시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의 스타일을 이번에 한번 큰 리더십을 한번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 부동산 강남 집값 잡는 그거 잘하셨어요. 정말 오늘 새벽에. 그런데 이 트럼프발 이 쇼크 이것도 잘 이 트럼프 대통령과 전공법으로 한미 동맹이라는 그런 신뢰하에 해결하면 금방 또 트럼프는 또 금방 또 이렇게 설득이 되는 사람이야. 그렇게 풀면은 쉽게 풀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문제는 지금 당장 삼성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반도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이 문제가 안 풀리면은 코스피 5천은 바로 4천으로 떨어집니다. 네, 그걸 똑바로 알아야 돼. 그래 되면 환율은 1,500원으로 바로 치솟아 올라요. 지금 환율이 좀 떨어져 엔화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달러가 상대적으로 비싸지면 아까 말씀드린 미국이 일본의 국채 갚아야 되는 그 이자가 너무 세지거든. 달러 베이스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일본 당국과 미국 당국이 양쪽이 공동으로 이제 환율 시장 엔화 달러 환율 시장에 개입해서 지금 엔화가 이제 상대적으로 오르고 엔화 대비 달러화가 떨어지고 그 엔화와 원화가 동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화가 좀 오르고 달러가 좀 떨어지는 이제 그런 게 지금 이제 갑자기 일어나는 거죠. 그것은 일본과 미국 간에 결국은 미국 달러, 미국 국채 부채, 그 미국 이자 그것을 없애야 된다는 트럼프의 본질적인 그 전략적인 요구. 마이런 보고서에 있는 거기서 모든 문제가 출발한다. 거기서 모든 문제를 해석하고 거기서 모든 트럼프의 힘들고 가벼운 면을 잘 이해를 해가지고 우리가 미국을 잘 활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